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는 소박한 해변 동네이지만 해돋이의 명소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것에 떠오르는 해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해발 50m의 고성산이 있어 고성동으로 불렸으나 한양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정동 쪽에 있다고 해서 정동진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다. 고성산 말고도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에 찾는 해변가도 명소의 하나지만 정동진이 더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SBS에서 제작한 모래시계가 인기를 모으면서다. 모래시계 현장 촬영장의 하나가 바로 정동진 역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간이역이었지만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고현정이 공안 당국에 붙잡혀 가는 장면을 찍은 곳이 정동진역 플랫폼으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관광 명소로 등장하고 인근의 모래시계 공원이 조성되는 등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현대적 변화에 크게 휩쓸리지 않는 곳으로 남아있으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동진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인 것 같았다. 먼저 찾은 곳은 동해 해돋이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고성산 정상의 영인정이다. 동네를 막 빠져나와 정상에 오르는 초입의 성황당 앞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이곳은 주변의 소나무가 인상적이었으며 1999년 세워졌다는 영인정을 찾았을 때 이곳에서 산 아래로 펼쳐지는 자연의 풍치가 아름다웠다. 모래시계 공원을 찾으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형 모래시계다. 새천년을 기념해 강릉시가 삼성전자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99년 12월 완공돼 2000년대 벽두 가공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로 알려져 있다. 이 모래시계 공원에는 해시계도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열차를 박물관으로 꾸며놓은 정동진 시간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시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모래시계 공원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산정에 호화역의 크루즈선이 얹혀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동해를 지나던 크루즈선이 산에 자초한 것일까? 호기심에 이곳을 찾았다. 어느 개인 기업이 정동진의 가장 전망이 좋은 산정에 실제 유람선의 제작을 이 산정에 해놓은 것이다. 바다에 뜨지만 못했지 구조나 내부는 유람선과 똑같았다. 미국 롱비치항의 실제 캔 메리오가 태역해 리조트 호텔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동진의 선크루즈는 퀸메리에서 맛볼 수 없는 선상에서의 조망을 맛볼 수 있게 했다. Okay.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은 정동진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명소다. 정동리에서 심곡리를 연결하는 2.86km의 해안 당구 산책로로 2300만 년 전 동해안의 탄생 비밀인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안 당구로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동진의 부채 끝자락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바다 부채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그동안 군이 정찰을 위해 한 길로 이용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을 우연히 찾은 날이 바로 2016년 10월 17일이었는데 그날 바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정동진을 뒤로하고 다음 행선지인 강릉으로 향하면서 발견한 것이 남침 사적탑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집결해서 남침을 시작한 첫 행선지에 세워진 남침 사적탑이 세워진 곳에는 첫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비롯해서 북한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벽화 등이 눈에 띄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대남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이것에서 느낀 것은 한국 내 좌경 교사들이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후세들에게 아직도 북침이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찾아 현장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며 생생한 현장을 좌경 교사들이 찾았을 때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